고모는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저를 바로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고모는 저와 한 침대에서 자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살 남자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 사연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5살 때 아버지를 병환으로 잃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2년 뒤 재혼을 하셨는데 새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어머니의 임신으로 인해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저보다 6살 많은 고모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고모는 할머니의 친딸이 아니었고 어릴 적부터 친동생처럼 지내던 사촌 여동생의 막내 딸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7살 때부터 할머니 댁에서 저와 칠촌되는 저보다 6살 많은 고모와 함께 지내며 자랐습니다. 고모는 저에게 늘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그녀를 매우 따랐습니다. 고모와 저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고모는 언제나 저를 잘 챙겨주었고 저희는 마치 친남매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에 대한 동경이 생기기 시작했고 고모는 제 환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다스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고모가 입은 짧은 반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그녀의 하얗고 긴 다리가 제 눈앞에 아른거릴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외모와 몸매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갓 만들어진 도자기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고모는 늘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지만 제가 그녀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고모에게 더욱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고모가 대학에 들어간 후 우리는 떨어져 지내게 되었지만 주말에 가끔씩 집에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고모가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깨고서라도 집에 일찍 들어가곤 했습니다. 고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고모는 대학 졸업 후 인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직장을 구했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연세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사람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모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기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고모에 대한 마음을 억누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저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그런 고모의 모습에 더욱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고모가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저는 점점 더 모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이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성인이 되어 이런 감정을 억누르며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군대로 도피한 것이죠. 고모와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제 안에 있던 이러한 왜곡된 감정들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그동안 쌓여있던 혼란스러운 감정들도 차츰 정리되었습니다. 고모는 그동안 저에게 모든 사랑을 주었고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1년에 한두 번씩 만났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새 아버지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저는 그 집을 나온 이후 다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별세하셨고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기에는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로 고아가 되었지만 고모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는 저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였고 저는 고모의 존재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서울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회사 근처의 낡은 빌라의 작은 방을 얻어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현실적인 대화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느 날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단순한 가족의 범주를 넘어설 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처음으로 참석한 회식 자리였습니다. 원래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해 평소보다 과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술에 취해 머리가 어지러워졌고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제 옆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동료이자 동갑 친구인 김진석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속옷만 입고 있었고 그의 손이 제 몸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김진석이 나를 집에 데려다 준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멍해진 저는 누가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침실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놀란 얼굴로 고모가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을 처음 구할 때 고모가 저와 함께 와서 첫 달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고모가 들러서 집을 정리해주곤 했지만 머리가 깨질 듯 아팠던 저는 고모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놀란 눈으로 침대 위에 엉켜있는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급히 김진석의 팔을 떨쳐내고 고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모 어떻게 오셨어요? 고모는 등을 돌리며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일어나서 옷부터 입어. 저는 고모의 말에 특히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고모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저를 한번 쳐다본 후 다시 TV의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조용히 고모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고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예요.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김진석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멋쩍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정열아 어제? 저는 곧바로 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TV를 응시하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에 김진석에게 채 빨리 눈짓을 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진석아 일단 나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김진석을 데려다 준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모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고모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우리 내려가서 뭐라도 먹어요? 고모는 말없이 일어나 저를 따라 내려갔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고모가 김진석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오해를 하셨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고모 어제 회사 회식 있었는데 제가 너무 취해서 진석이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별일 없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모는 한숨을 내쉬며 저를 한번 쳐다보았고 그제서야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모, 이번에 오신 건 무슨 일 때문이에요? 고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 너희 집에서 한동안 지내야겠어? 저는 깜짝 놀라며 입을 벌렸습니다. 고모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오면 안 돼? 저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방에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요. 고모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우리 예전에 한 침대에서 잔 적이 있잖아.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야? 그 순간 저는 고모와의 관계가 단순한 가족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모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 누가 듣지 않았을까? 신경이 쓰였지만 고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자 고모는 곧바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침실까지 정리하는 동안 저는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고모는 저를 막으며 혼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모는 저를 몇 번 타박하기도 했지만 저는 별말 없이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2달 동안 보지 못했던 고모는 여전히 몸매가 좋았고 연한 화장을 한 그녀는 연예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고모에게 반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모가 저를 등지고 허리를 굽혀 물건을 정리할 때
그 모습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모는 어느새 제가 여자친구를 찾을 때 무의식적으로 기준이 되어버린 존재였습니다. 대학 시절 여러 여자를 만나 연애도 해보고 관계도 가져봤지만 결국 고모와 비교하게 되면서 그 관계들은 자연스레 끝이 나더군요. 무엇보다 고모처럼 완벽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없이 자라서 혹시 고모를 어머니의 대체자로 생각하고 있었나 싶었지만 그녀는 저보다 6살 많을 뿐이었기에 그 감정이 단순한 가족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임대한 집은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작은 구조였고 여분의 침대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소파에서 자거나 아니면 고모와 같은 침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모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제안을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고모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복잡한 감정이 얽히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잠시 TV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고모가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고모가 샤워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릴 때는 고모와 같은 침대에서 잔 적이 있었지만 그건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혼자 방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모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모는 오랫동안 제가 동경해온 사람이었고 이제는 성인이니 이 상황이 불편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건 마치 불장난을 하는 것과도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모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지만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고모가 샤워를 마쳤는지 물소리가 멈췄고 저는 급히 화장실 문 쪽을 보고 있던 시선을 돌려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만 고개를 돌려 고모를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의 코피가 나올 뻔했습니다. 고모는 갑자기 머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잠옷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모는 수건만 둘러싸고 나왔는데 머리는 아직 물기가 남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수건은 크지도 않았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두꺼운 수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얇은 수건이라 고모의 중요한 부분만 겨우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국 같은 피부와 아름다운 가슴 라인, 그리고 겨우 엉덩이만 가려서 길쭉하고
탄력 있는 맨다리가 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라도 내 시선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고모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로 머리를 정리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씻고 와. 난 먼저 잘게. 그렇게 말하고 고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무려 30분을 보낸 후 간신히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침실로 갈지 거실에서 잘지 고민했지만 결국 거실에서 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고모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모는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칠촌이라 혈육관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고모는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준 사람이고 저는 그를 가족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동경이 있다 해도 그 경계를 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파에 조용히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날씨가 더워 거실이 시원해서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대로 밤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는데 갑자기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앉아보니 고모가 제 흰 티셔츠를 입고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티셔츠는 너무 짧아 겨우 허벅지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고모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거기서 자? 편하게 침대에서 자. 저는 당황해서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모 그냥 거실이 시원해서 여기서 자려고 했어요? 괜찮으. 니까 고모는 편하게 주무세요. 하지만 고모는 천천히 다가와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 가까움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열이가 언제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게 됐니? 나 때문에 널 거실에서 자게 할 순 없어? 그러면 난 내일 바로 떠날 거야. 저는 급히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고모. 정말이에요. 그냥 거실이 시원해서 그랬던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고모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됐어, 어서 들어가서 자. 우리 예전에도 한 침대에서 잔 적 많잖아. 그때랑 다르게 뭐 있어? 고모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결국 고모가 이끄는 대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후 방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모는 침대 한쪽에 앉아 간단히 머리를 정리한 후 옆에 누웠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고 고모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서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고모는 옆으로 누워 고개를 받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고모가 저의 동작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잠깐 불 끄지 마. 정열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고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모 물어보세요. 고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너 좋아하는 사람 있어? 고모가 이렇게 물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순간적으로 고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가 곧바로 그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믿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너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 오늘 김진석 말이야. 고모의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김진석이요. 고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오해세요. 동료일 뿐이에요. 저는 급히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모의 얼굴을 살피며 변명했지만 고모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긴장했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을 때 고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그걸 나한테 증명해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고모는 그저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이 불편한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모 왜 그러세요? 그러자 고모는 갑자기 등을 돌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냥 놀려본 거야? 빨리 자. 갑작스러운 끝맺음에 저는 또다시 당황했고 어쩔 수 없이 전등을 끄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고모의 존재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제가 고모를 고모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겨우 잠이 오기 시작했지만 그때 고모가 갑자기 몸을 돌려 제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고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찾아온 잠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저는 다시 깨어 있었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가까이에서 보였고 그녀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모의 입술이 제 입술에 가까워지자 저는 순간적으로 욕망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안 돼. 내가 미쳤어.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려 다른 쪽을 바라보며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고모의 반쪽 몸이 제 몸에 닿아 있었고 저는 그 가까움에 더 긴장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저는 고모와 연인이 되어 침대에서 함께 있는 장면을 꿈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고모의 존재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고 그 감정에 몰입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손에 힘을 주어 고모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순간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고 그제서야 제가 실제로 고모의 가슴을 움켜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모는 아파서 잠결에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순간 놀란 저는 급히 손을 떼고 고모의 얼굴을 살폈지만 다행히도 고모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일이 일어난 후 잠은 완전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줄기 햇살이 제 얼굴에 닿으며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고모가 옆에 없는 것을 보고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고모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과 부엌으로 나갔고 고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저의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그 티셔츠만 입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생각에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모는 제가 뒤에 있는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급히 시선을 돌리고 거실 쪽으로